무소속 목포시장 홍영기 후보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목포시장 기호 7번 홍영기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홍영기 후보님께서는 새정치연합의 후보로 나섰다가 다시 새정치연합과 민주당 합당으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어떻게 됐는지. 네, 저는 2010년 민주당의 인재영입 차원에서 민주당에 입당했었습니다. 당시 입당하자마자 지방에 내려서 경선을 경험한 바 있는데, 민주당 경선을 겪으면서 우리 민주당이 지역에서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새정치를 하겠다는 안철수 의원의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그쪽에 동참했었습니다만, 안철수 의원이 다시 민주당으로 합당을 하는 바람에 원래 추구했던 대로 시민의 선택을 직접 받고 싶다, 이런 차원에서 무소속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우리 홍 후보님의 큰 장점이자 단점이 시민들이 이야기하기를 경찰청장을 지내신 것을, 서울경찰청장을 지내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찰청장이 이게 일반 행정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장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은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치안행정은 24시간 늘 국민과 함께 생활을 하고, 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또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게 치안의 업무지 않습니까? 모든 시민사회에서 일어나는 제1차적 대응 기관이고, 또 가장 마지막까지 관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대규모 조직,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2천만 서울 시민의 안전을 책임졌던 그러한 저의 공직 경험은 이런 지방 행정에서도 충분한 좋은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홍 후보님께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일찌감치 어떤 정책 대안을 제시를 했고요. 그 중에 가장 지금 핵심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양산단의 뿐만 아니라 때랑산단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변경을 말씀했습니다. 어떤 안을 가지고 이렇게 소득 창출할 수 있겠습니까? 네, 흔히 대불공단이 목포의 공단이라고 합니다만, 대불공단은 목포의 배후공단입니다. 영암에 있는 공단이죠. 목포에도 공단이 3개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탑진산업단지, 그 다음에 세라믹 산단과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대양산단입니다. 그렇지만 각 공단들이 공단 고유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여러 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공단들이 크게 발전을 못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이 공장들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산정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이 전국 해산물, 수산물의 약 76%를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산물, 수산물을 브랜드화해서 중국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한다면 대단한 부가가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해산물, 수산물을 먹기 시작했어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에 가까운 한성하고만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농공단지가 꽉 차서 부족할 정도의 수출 물량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삽진산단 같은 경우는 현재 조선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주로 하청 블록 공장화되고 있습니다만은, 삽진산단 같은 경우도 조선 수리업 중심으로 전환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대양산단은 여러 가지 만일 2년 6개월 후까지, 준공 후 2년 6개월 후까지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목포시가 엄청난 부채를 이렇게 분양 채무를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우리 첨단 산업, 대기업 이것만 고집하다가는 공단이 텅텅 빈 염려가 있습니다. 저는
해외 유통, 해외에 나가 있던 우리 강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국내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이런 기업들을 집중 유치해서 약 한 50여 개의 기업체를 유치한다면 청년 일자리 한 3천여 개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홍보님께서 시장이 되신다면 목포시에서 첫 번째로 계획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목포시 예, 시청 내부 예. 가장 중요한 게 우선 인사 질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사가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목포시 행정에 있어서 가장 난맥사로 지적되어 온 부분이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는 승진 인사, 전보 인사, 그리고 소수 진결 인사 이런 것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특히 승진 인사 같은 경우는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인사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는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의 인사 운영 시스템을 본다면 저녁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됐던 것이 아침에 발표될 때는 바뀌어버리고 이런 사례까지 나올 정도로 인사가 제방 규정이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직 인사에 있어서도 전문성이나 또는 신상 필벌보다는 정실에 의한 인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시청 공무원들이 평가하고요. 세무직이라든가 녹지사 직렬이라든가 일부 직렬에서는 승진에서 너무 소외돼서 상당히 불만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직렬까지 꼼꼼히 챙긴다면 이 시청 공무원들의 이 사기와 근무 행태 그리고 전문성이 곧바로 시정으로 연결되고 이와 같은 시정이 고스란히 시 행정에 반영이 된다는 측면에서 우선 시정 측면에서는 인사 질서를 바로잡는 데 제일 중점을 두게 시장 한 사람의 그 노력으로 이런 인사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그러면 만약 우리 홍보님께서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에 대한 만약에 비리가 발생됐다. 그랬을 때는 우리 홍보님께서는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공무원 인사를 저는 그 부하 직원이 적게는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직원들을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10만 경찰이 인사를 담당하는 그런 직책에도 있어 봤습니다. 제가 28살 초임 보직이 인사계입니다. 당시 치안본부 인사계였는데 평생 동안 직원들의 인사 문제를 다루고 제도를 만들면서 느꼈던 것은 인사는 결코 인사권자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청에서는 공무원 노조를 비롯해서 자체 견제 시스템이 있고 또 인사 문제를 비롯해서 옴부드맨 제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장 인사에 대한 사후 평가 및 견제 장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일하는 시청 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한 평가를 제일 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사를 망쳐서 그게 곧바로 행정에 연결되고 시정을 망친다면 목포 시민들이 반드시 엄격하게 평가할 거라고 습니다. 우리 시민들, 우리 목포 시민들 요즘 대단히 뿔이 나 있습니다. 우리 목포가 전남 제1의 도시의 영광과 아주 번영하고 또 민주화를 이뤄내고 하는 이런 자긍심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가 너무 악화되고 또 정부 정책에서 차별되고 소외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50년 일당 지배체제에서 저는 그 원인을 찾고 싶습니다. 아무도 견제받지 않고 시민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공천권자의 눈치만 보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또다시 목포를 이끌어간다면 목포는 계속 더 악화될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무조건 당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꼭
꼼꼼히 인물됨됨이를 살펴보고 누가 과연 우리 지역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살펴보시고 투표를 하신다면 우리 목포도 다시 충분히 부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택이 앞으로 4년뿐만 아니라 8년, 12년의 목포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번 선거에서 기호 7번 홍영기를 꼭 지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